안녕하세요, 닥터성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또 궁금해하시는 모공 완전 정복 2부입니다. 여러분 꼭 기대하시고 끝까지 시청 잊지 말아주세요. 이 질문은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하세요.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사 선생님들마다 생각이 많이 다르세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야 된다, 당일날부터 꼼꼼히 발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닥터성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레이저 직후에는 각질층이 좀 얇아져 있어서 피부 위에 바르는 화장품들,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것들이 피부 안에 투과율이 높아져서 흡수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레이저 직후에 약간 예민해져 있는 피부가 더 예민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특히 유기자차, 즉 탄소를 함유하고 있는 성분들은 피부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트러블들을 일으켜요. 알러지, 접촉성 피부염, 각종 트러블, 얼굴이 붉어진다, 가려워진다,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무기자차, 징크 옥사이드나 티타늄 옥사이드 같은 거는 어떤 문제를 일으켜요? 그 자체로는 크게 어떤 피부에 해를 입히진 않지만 모공에 끼어서 잘 빠지지 않아요. 그러면 밖에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와서 클렌징을 해야 되는데 자외선 차단제가 안 닦이니까 그거를 여러 번 닦아내려고 클렌징 오일을 여러 번 쓰게 되고 이것들이 피부 장벽에 손상을 만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닥터성 개인적으로는 피부가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는 막 자외선 차단제를 너무 적극적으로 바를 필요까지는 없다. 그리고 주로 사무직이거나 자외선을 받을 일이 거의 없는 분들은 너무 적극적으로 바르지 마시고 피부가 약간 건강해지는 걸 보고 그때부터 일반인 수준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을 바르는데 본인이 가렵다 느꼈다, 붉어진다 느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그때는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피부 경과를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아시겠어요? 정말 이 질문도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요. 화장을 하고 밖에 나갔다 오면 그 화장을 닦아낼 때 클렌징 제품 중에서 어떤 거를 써야 되냐라고 묻는데요. 클렌징 오일을 많이 써왔던 사람들도 많이 물으세요. 그러면 클렌징 오일을 닥터성은 별로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클렌징 오일이 화장을 잘 닦아낼 수도 있지만 각질층 사이에는 뭘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지질, 인지질이 이렇게 층층이 사이에 끼어서 피부를 튼튼하게 유지해 주는데 클렌징 오일이 그 지질을 녹여서 각질층 탈락을 빠르게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피부 장벽에 손상이 와서 피부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클렌징 오일을 막 적극적으로 쓰기보다는 닥터성은 클렌징 밀크를 권해드립니다. 클렌징 밀크는 그나마 피부 장벽 손상을 조금 줄여주고 유분 분비를 조금 감소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클렌징 밀크가 일반적으로 가장 무난하지만 때로는 이런 걸로 잘 세안이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을 때는 클렌징 오일을 조금 쓰셔도 되지만 너무 클렌징 오일을 자주 쓰는 거는 닥터성이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닥터성이 권해드리는 방법은 클렌징 밀크가 가장 무난하다. 클렌징 오일은 각질층 사이에 지질을 녹여서 피부 장벽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사진에 보이시는 분은 과거에 아그네스라고 하는 고주파 시술을 받고 나서 코 모공이 커지고 흉터화되면서 코가 붉어졌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 치료 다니시던 병원에서 붉은기 제거를 위한 레이저 치료를 받았지만 큰 효과가 없었고 이후에 한의원에서 침 치료를 수차례 했지만 변화가 없이 약간 더 붉어지면서 치료를 안 하고 그냥 방치하고 계시다가 결국 본원에 오시게 됐어요. 치료를 위해서 멀리서 오기 때문에 치료를 할 때 고민을 좀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에서 본 것 같이 다행히도 치료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치료한 후에 시술 전후 사진을 보면 너무 많이 바뀌어 있죠. 환자분도 너무 만족하셨고 결과물에 만족하셔서 정기적으로 본원 다니면서 더 치료를 받고 싶다라고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사진 어떠세요? 정말 많이 좋아하셨죠? 이 질문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요. 닥터성 개인적으로도 좀 알고 싶어요. 몇 회를 했을 때 본인의 기대치만큼 될지. 그럼 시술 전에 상담할 때 딱 8회 하세요, 4회 하세요, 90점이 나옵니다, 100점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피부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부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피부 재생력도 비슷하고 환경도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생활 습관이 또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새벽 2, 3시까지 온라인 게임 하려고 잠도 안 자고 새벽 늦게까지 술도 마시고 잠도 부족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시고 있고 어떤 분들은 모공을 좋게 하기 위해서 관리에 막 목숨 걸다시피 하면서 철저히 잘 지키면서 해요. 그럼 당연히 관리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똑같은 결과물이 나오는데 횟수가 더 많이 요구될 거고 안 그런 사람들은 횟수가 적게 요구되겠죠. 이렇게 해서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을 몇 회를 해야지 기대치만큼 좋아지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닥터송 개인적인 답변은 항상 뭐예요? 치료하실수록 좋아진다. 예를 들어 관리가 잘 안 되는 사람은 한 번 할 때마다 5점씩 상승하고, 관리가 잘 되는 사람은 한 번 할 때 10점, 20점씩 상승하고, 그러면 목적지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르겠죠.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고, 뭔가 아쉽고 한두 번만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아쉬움이 남을 때는 그때는 한번 지켜보시길 권해드려요. 콜라겐 리모델링은 치료가 끝나고 나서 6개월, 길게는 1년 동안 점점점 좋아지는 과정을 걸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도 관리만 잘 되면 계속 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기대치까지 되는데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피부 상태나 관리 능력에 따라 시간이 단축될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다. 꼭 기억하세요. 제가 정말 예전에도 이거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제일 좋은 건 뭐랬어요? 무관심이랬잖아. 무관심. 관심이 떨어지면 덜 건드려요. 하지만 코가 망가져서 오고 모공이 망가져서 왔다는 것 자체는 그 무관심을 한 번에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강박증 비슷하게 이렇게 신경 쓰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너 끊어! 그런다고 해서 끊을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급적 건드리지 마시고 방의 습도 조절에 목숨을 거시고, 그 다음에 붉어지지 않도록 자극을 주지 않아야 돼요. 피지 하나 끼었다고 매일마다 거울 보면서 이 피지 어떻게든 빼내야 된다 이 생각만 하고 계시면 결국 또 나빠져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 피지 빼고 나서 일주일 안에 그 피지 안 차면 해볼만 해요. 근데 피지 빼고 나면 2, 3일이면 또 차잖아요. 그거 왜 하시는 거예요? 자극이 되고 붉어지고 블랙헤드가 돼서 검게 바뀌는데 그거 왜 또 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자극을 주면 어떻게 돼요? 코는 또 나빠지고 모공은 나빠지고 또 병원 신세를 져야 되는 거예요. 치료 후에는 어느 정도 충분히 열이 들어갔으면 콜라겐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방의 습도 맞추고 붉어지지 않도록 자극 주지 않고 코에 신경을 조금 꺼라. 그러면 몰라보게 좋아지는 모공을 갖게 될 거예요. 아시겠어요? 모공 완전 정복 1부, 2부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여러분 궁금증 다 해결되셨죠? 더 궁금한 게 계시면 제 카페 네이버에 모두의 피부에 들어와서 질문을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데까지 다 답해 드리고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